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자, 어저께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다 하락으로 해갖고 마감을 하였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우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하락장으로 시작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후프장에서는 좀 상승을 했으나 본장에 들어와갖고선 점차 하락을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었죠. 어, 나스닥 100 추종하는 TQQQ 같은 경우도 덕분에 이제 하락을 했고, S&P 500 추종하는 6%도 하락, 반도체를 갖다 따라가는 속셀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으며, 빵을 갖다 추종하는 FNGU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락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만큼 올라왔다가 한번 단기 차익으로 해갖고 내려왔죠. 근데 이게 다시 올라왔었습니다.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원위치 상태 근처까지 내려갔죠. 자, 요만큼 올라왔던 것들을 요 뒤에 지금 무엇이 예정되어 있냐 하면은 어닝 시즌이 있습니다. 이거 어닝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 때문에 해갖고 어닝 발표 때까지 해갖고, 자, 우량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시 상향을 갖다 할 걸로 선반영이 돼서 상향할 걸로 예상이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요런 식의 그래프,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까요? 어,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자,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됐었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내려주고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여기서 차익을 한번 거두고 어닝 발표 전에 선반영돼서 다시 상승을 하면은 이걸 이용을 해갖고 다시 한번 이 시기에 해가지고선 차익을 갖다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라서 요 지금 상승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년채 금리 같은 경우도 어저께 이제 1.5%대였는데 오늘 1.6을 갖다 찍긴 했죠. 하지만은 크게 상승한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주가 하락도 있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는 크게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폭락이라는 말이 거의 나올 정도로 해가지고선 이만큼 올라왔었던 애가 이렇게까지 각도가 크게 내려왔으면 사실상 폭락이죠. 자, 이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미국 정부를 갖다가 비롯해 가지고선 많은 국가들에서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쪽에 대해서는 음, 저 뭐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법 자금 세탁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루머입니다. 아직까지는 루머가 있어서 그렇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코인베이스, 어저께 말씀드렸던 코인베이스.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 CEO를 비롯한 간부들이 주식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웠습니다. 무려 5조 원어치, 그러니까 50억 달러 정도로 갖다가 팔아치웠는데,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서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하락을 크게 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그런 것을 했죠. 거기에다가 이제 비트코인 채굴, 전 세계 채굴의 성지라고 하는 이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이제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발생해서 세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큰 하락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들 중에서는 두 회사가 좀 악재가 터졌는데 하나는 펠로톤이고 하나는 테슬라입니다. 먼저 이제 펠로톤 같은 경우 보면은 어, 애가 하나 죽었습니다. 지금 아이가 하나 이 펠로톤 기구 때문에 죽었는데 펠로톤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장 비싼 제품인 펠로톤 트레드 플러스라고 하는 이 트레드밀 요 제품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집에서 아이가 하나 죽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또 비염이 또 심하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좀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선 뭐가 문제일까? 이 사고 영상 같은 경우가 뉴스에 나와서 이제 보기는 했는데 좀 많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
자, 뭐가 문제일까를 이렇게 봤는데, 자, 이 컨베어 벨트죠. 모든 트레드밀에는 있는 컨베어 벨트인데, 마찰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돌기 같은 것들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없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트레드밀 같은 경우는 이쯤에 이렇게 해가지고선 가드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처럼 가드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얘가 요 안으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잡히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펠로톤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없죠. 그게 없다 보니까 그게 없고 이제 가정용으로 이게 만들어진 게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갖고 이 높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높이 차이가.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죠. 자, 이쯤 보시면 뭔지 아실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그리고 애기들이 요 밑으로 쏙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고선 크게 다치면은 다행인 거고, 다치면 다행인 겁니다. 죽습니다. 이 밑에 들어가고,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머리가 여기로 들어가서 질식사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 트레드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드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안전해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가드가 있으면 에스컬레이터랑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요 부분으로 해가지고선 머리카락이나 손가락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절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용으로 트레드밀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고, 특히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 보니까 직접 사용하지 않아서 디테일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의 트레드밀 같은 경우는 음, 요쯤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쯤에서 해서 보통 일반적인 트레드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열쇠를 끼게 돼 있고, 선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집게가 달려 있습니다. 이 집게를 사람의 몸에다가 옷 같은 데다 이렇게 장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싹 하게 되면 이 집게가 이렇게 분리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전기가 차단이 돼 버리는 거죠. 정지가 되는 겁니다. 스탑 기능인데, 이제 세이프티 스탑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세이프티 스탑 기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최고가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성이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 펠로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하는 게, 안전하게 사용하면 그냥 안전하다라는 식의 약간 좀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안 좋은 이슈가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서 아마도 주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는데, 어, 자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나왔던 거는 이제 테슬라 말씀드렸죠. 테슬라 같은 거 어떻게 뉴스를 통해서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사고가 나서 차량이 완전히 점소가 돼서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어 보시게 되면은, 자, 의자가 두 개 있고 여기가 이제 핸들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조수석이 두 개 있겠죠. 자, 사람들이 이 뒤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고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완전 자율주행도 아니라 반자율주행, 이거를 켜놓고 사람 두 명이 뒷자리에만 앉아 있다가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건 이제 지금 현재 사고 조사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조사를 하고 나면은 테슬라 쪽에 문제라기보다도 이거는 이제 운전자 과실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테슬라가 뭐 위험하다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 운전자 과실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보도는 크게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이것만 부각을 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테슬라 쪽 과실이 아니다 이런 거는 보도 자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당장은 한 번은 이렇게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하는 거는 자동차 이외에도 에너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호재로 계속해서 이제 작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악재입니다. 하지만은 테슬라 주가는 계속 기존의 호재를 받아갖고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 굉장히 많이 몰려 계실 텐데,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쿠팡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쿠팡은 한번 얘기를 해볼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놈의 마켓컬리가 이제 쿠팡 재미 본 거 보니까 이제 김드라 대표 이분이 미국 상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를 갖다 다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쿠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전혀 안 오르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전혀 안 오르고 있죠. 자, 유식이 해갖고 상장이 돼갖고 이러고 됐는데, 보시면은 쭉 내려가고 쭉쭉쭉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쿠팡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 우리가 이 쿠팡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어, 일단 이마트가 아니라, 우리가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매각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좀 얘들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쿠팡에 대해서 하라고 하면은, 이쪽 얘기를 하지 않고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쪽 얘기를 갖다 좀 먼저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베이 코리아라는 회사가 지금 매각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자, 이베이 코리아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은, 자, 옥션, 여기 써져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앤데, 자, 이베이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회사는 옥션이 있고, 자, G마켓이 있고, G9가 있습니다. 옥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1998년이었던가요? 98년인가 해가지고, 이베이를 갖다 카피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베이를 갖다 카피해갖고 만든 카피캣 기업인데, 얘는 원래 오픈마켓이 아니라 경매 사이트였답니다. 이베이처럼. 경매 사이트로 시작됐는데, 이게 오픈마켓 사이트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어, G마켓하고선 G9 같은 경우는 원래 만들어진 모회사가 같습니다. 모회사가 어딘가 하면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에서 만들었는데, 인터파크에서 만들어진 거를 이제 분사를 해갖고선 G마켓과 이제 G9라는 것들로 해가지고선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베이가 한국을 갖다가 원래는 자체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라는 걸 만들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너무 이제 전쟁이 심한 겁니다. 여기가. 요 뒤에 이제 뭐가 하나가 더 있었냐면은 이제 11번가라는 게 하나가 더 있죠. 11번가. 얘는 무려 대기업에서 했습니다. SK에서 만든 겁니다. SK가 이쪽 시장으로 해서 굉장히 진출을 하려고선 초창기에 인터넷 초창기에 해가지고 굉장히 돈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중에 하나가 만들어진 게 이 11번가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굉장히 심한 걸 알고 이베이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베이 코리아를 만들어서 직접 진출하는 대신에 국내 1위 업체와 2위 업체, 1위와 2위를 우리가 먹어버리자를 갖다가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먹고 이제 지구까지 해갖고 세 개를 갖다가 먹어버려갖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장 장악을 하려고선 했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3년 전, 4년 전까지 해가지고 3, 4년 전까지 해가지고 1위를 갖다가 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베이가 옥션, G마켓, 그거를 갖다가 그 다음에 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짐으로써 이제 1위를 하고 2위는 11번가였죠. 11번가였는데, 자, 이때쯤 해가지고 이제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위메프라든가, 티몬, 그리고 오늘 얘기 드릴 쿠팡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해갖고 탄생을 하는데, 초반에 이 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크게 저런 게 없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또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가 투자를 갖다 했죠. 근데 이 손정희 회장 투자 방법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2배 이상으로 갖다가 매출을 올려갖고 이 후발 주자도 아니죠. 2위, 3위 업체들을 갖다가 짓밟아 버리게 해갖고, 1위, 2위, 3위, 이런 식의 있는 게 아니라, 1위, 2위, 3위, 이렇게 격차를 크게 벌려가지고, 2, 3위 업체가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전술을 갖다가 조금 구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얘네 셋에다가, 위에는 이제, 옥션, G마켓, 11번가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매출 순위로 보게 되면, 이제 점유율 같은 거로 보게 되면은 10%대 이상, 10% 중반에서 이제 20% 정도의 매출 점유율을 각각의 회사들이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점유율 자체가 낮았습니다. 그래갖고 얘네들을 사이에서 우선 이기게 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이빠이 때려붙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격차를 벌립니다. 벌린 상태에서 쿠팡은 이 이커머스 전체 시장에서 이제 1, 2, 3위를 하고 있는 얘네를 따라잡기 위해 갖고선 또 한 번 돈을 미친 듯이 퍼붓습니다. 퍼버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를 갖다가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한번 찾아놨는데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같은 게 이렇게 됩니다. 2016년까지가 자, 이베이 같은 경우가 여기가 옥션, G마켓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옥션하고 G마켓이 들어가 있고, 자, 이 세 개의 점유율이 해서 28%를 갖다가 먹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위메프하고 쿠팡 같은 경우는 비슷했죠. 4%. 근데 요게 4년 사이에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이베이 같은 경우가 3위로 내려서 12.8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가 4%에서 13%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본인들이 1위를 갖다가 한다라고.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쿠팡이 1위 업체가 될 거야. 손정희 회장 생각은 딱 이랬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생각도 못했던 애들이 나타났죠. 자, 네이버 쇼핑. 네이버라는 엄청난 놈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가 네이버가 1위를 하고 쿠팡은 2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돈을 때려받고선 적자를 갖다가 누적을 갖다 시켜왔는데 얘네는 투자를 하는 만큼 쿠팡 같은 경우는 적자 가치 이만큼이 누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적자 누적 같은 경우도 엄청난데 사실상 회사가 수익이라는 게 전무하다시피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런데 네이버가 나타나갖고 딱하니 자기네들이 1위를 갖다 해버리는 이런 거를 갖다 해버리니까 이제 더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얘네들이 지금 그래갖고 얘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미국 상장. 왜? 손정희 회장 지금까지 이제 때려박은 게 있는데 이 양반 수익 같은 경우를 갖다 수익 실현을 갖다 좀 해야 되거든요.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상장해봐야 그다지 뭐 크게 재미 못 보겠다 싶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간 겁니다. 이제 미국으로 갔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처음에 미국 상장을 결정했다 싶을 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자 11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진다. 그런데 그날 저녁 뉴스를 갖다 보게 되니까 12조 심야 뉴스를 갖다가 이제 다음날 해갖고 이제 새벽을 보게 되니까 13조로 되더니 한 이틀 3일 있게 되니까 이제 20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조라고 얘기를 하더니 뭐 22조라고 했다가 30조라고 했다가 이게 갑자기 무슨 66조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한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는 발표가 나오는데 며칠이 걸리질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자고 일어나니까 몇 조씩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기업에 저런 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높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많은 분들이 이제 뛰어들었는데 지금 쿠팡 같은 경우 이제 한국 돈으로 따지게 되면 한 80조 되죠. 이게 시가총액으로 따지게 되면 한 80조 되는데 시총이라는 거는 결국 그겁니다. 이 주식이 뭐 예를 들어 갖고 100주가 발행이 됐다. 근데 주당 가격이 자 10원이다. 그러면은 얼마죠? 기업의 가치는 1000원이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35달러에 해가지고서 회사를 상장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한 30조대 그 정도가 되는데 그 뒤에 해가지고선 요 정도로 갖다가 기본적으로 올라가겠다 싶어서 얘들이 지금 한 66조로 갖다가 잡아놨었던 건데 지금 80조가 돼 있죠. 자기들이 잡아놨던 기업의 가치보다 지금 주가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손정 회장이 지금 이제 그 미스를 갖다 굉장히 한 게, 요 앞에 이제 제가 이베이 코리아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냐면은, 이베이 코리아가 지난 10년간 했었던 삽질을 10년 이상 했죠, 얘네가 지금. 근데 그 삽질을 갖다가 얘네의 삽질을 손정희 회장이 그대로 따라가지고선 지금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도 생각은 뭐였냐면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서 옥션과 G마켓 1위와 2위 업체를 먹으면은 3위와의 격차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3위와의 격차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외로 그렇게 이 격차가 크게 나질 않았습니다. 크게 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쿠팡과 네이버라는 애들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이베이가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안 됐냐? SK, 아까 말씀드렸죠. 11번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이제 SK가 대주주입니다. 얘네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격차가 그렇게 크게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근데 쿠팡이 얘들까지는 어떻게 잡으면서 올라왔는데, 이제 IT 업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기업은 아무래도 네이버가 되겠죠. 근데 네이버라는 애들이 되게 쉽게 이 위치를 갖다 올라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쿠팡이 더 돈을 때려 박는다라고 해서 될 건가? 안 됩니다. 자,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 이베이 코리아는 지금 매각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면은 지금 이제 이베이는 매각을 갖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매각을 갖다가 뭘 하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 옥션하고 지마켓 매각하려고 하는 거죠. 네, 자, 얘네가 밑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그래도 아직은 1, 2, 3위권 안에 있고 1, 2, 3위권 안에 있고 얘네들의 매출액 순위는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뛰어들고 있냐면은, 자, 신세계, 롯데, SK텔레콤, MBK 파트너스인데 여기에서 특히 신세계하고 롯데가 미친듯이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얘들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신세계하고 롯데가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얘네는 안 된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신세계하고 롯데가 있는데 둘 다 이제 대기업이죠. 대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한 바보짓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신세계 바로 보게 되면은, 자, 신세계닷컴이 있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닷컴이 있었습니다. 신백닷컴이 있었죠. SSG라는 거 이제 만들어서 SSG닷컴이라는 거에 있는데, 자, 이마트도 이마트닷컴도 있었죠. 근데 이 바보 같은 놈들은 이마트 사이트가 있는데 이마트 전단 사이트를 또 만듭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짓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각각의 계열사 대표들이 다릅니다. 계열사 대표들이 다르니까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다고 하니까 이 각각의 대표들이 다른 회사들에서 자기네들의 쇼핑몰을 하나씩 다 만들어 버린 겁니다. 통합 쇼핑몰이 아니었죠. 자, 롯데는 어땠냐? 롯데백화점닷컴 있고 롯데닷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닷컴 있고, 얘네도 지금 여기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무슨 짓을 갖다 얘네가 했냐 하면은, 재작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자, 얘네는 저 모든 사이트를 통합을 한, 롯데온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갖다 기획을 했죠. 롯데온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기획을 하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SSG, 쓰기라는 걸로 해가지고선 우리가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 예, 온라인 통합을 갖다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쓱 같은 경우가 그래도 브랜드를 갖다 어떻게 만드는데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는 얘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롯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작년 초반이었던가 해갖고 이 롯데온을 갖다가 했는데, 어, 오픈 첫날이었죠. 오픈 첫날 얘 같은 경우가 오픈일이었습니다. 오픈일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DB가 다 꼬여버린 거예요. 무슨 DB? 주문 DB가 다 꼬인 겁니다. 주문 DB가 꼬였는데, 이 꼬인 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아마 날려버린 걸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인가 해갖고 주문해갖고선 배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도 배송이 오질 않습니다. 일요일이 돼도 배송이 오지 않죠. 어떠한 안내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롯데 측에서. 그리고 나중에 고객센터를 가서 물어보니까 이 주문 DB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문이 전부 다 날라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요 시기에 주문을 하는 이유는 주말에 장 본 걸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 이런 문제가 생기고선 다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쓱 넘어갔습니다. SSG.com은 여기에서 이제 좀 득을 본 거죠. 이마트 쪽으로 해갖고 바로 넘어가게 되니까.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좀 해갖고 이제 좀 덕을 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신세계 SSD나 이런 것들을 다 올라갔죠. 근데 롯데 같은 경우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고 이 짓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질 못했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들이 자초한 게 많습니다. 일단은 기업의 국적, 얘가 저게 일본 기업이야 한국 기업이야 하는 이 기업의 국적 문제라는 게 있었고, 이제 CEO들의 자기네들 이제 지분 전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본인들 간의 싸움, 거기에다가 기업 자체는 이제 시각장애인 안내견 문제 있었죠.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선 크고 작은 이제 이슈들 같은 게 있어서 기업의 이미지 자체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그래갖고선 전사의 대표들을 다 모아서 이제 회장이 왜 우리만 이러고 있느냐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호통을 치고 난리를 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라 하고 어마어마한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자기들이 해결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 얘네 둘 같은 경우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갖다 가지고 활용을 갖다가 하기도 하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뭐 옥션이나 지마켓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하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이 두 회사를 갖다 한 번에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손정 회장께서 예측을 하지 못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가 신세계나 롯데의 품으로 들어간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네이버하고 1, 2위 싸움을 갖다가 얘네가 하고, 쿠팡 같은 경우는 3위로 다시 떨어지겠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쿠팡 같은 경우가 그래가지고선, 쿠팡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상장을 할 때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고 뭐 제가 활동하는 뭐 동호회 같은 데서 봐서도 쿠팡이 상장을 한다. 쿠팡이 상장한다라고 하니까, 쿠팡이 상장한다고 하니까, 자, 나는 이걸 주식을 사야겠다. 사고 싶다. 주식 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쿠팡에 이제 유료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는데, 반품이 쉽다는 거예요. 반품이 쉽다는 이유인데, 저는 이걸 듣고는 되게 답답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해가지고선 이제 애플 맥북이죠. 맥북 반품 사태. 맥북을 갖다가 쿠팡에서 샀는데, 자, 이게 쿠팡에서 산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게 있고, 외부 셀러들이 판매하는 거고,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쿠팡의 직판 방식이 있는데, 자, 이 방식으로 해갖고 파는 거를 샀는데, 철판이 온 거죠. 똑같은 무게를 가진 철판이 박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고, 그거를 철판으로 반품을 했는데, 그 철판으로 반품을 된 거를 갖다가 다시 소비자한테 이렇게 판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 반품이 들어왔으면은 일단 첫 번째는 검수라는 거를 갖다 철저하게 했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검수를 할 수가 없었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반품이 들어왔던 제품 같은 경우는 리퍼라고 해갖고 팔아야 됩니다. 이게 그 제품이 아무리 포장이 온전하게 들어왔다고 해도 이렇게 반품이 들어온 제품은 무조건 리퍼로 해갖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얘들은 어떻게 판매를 했냐? 자, 이 철판을 갖다가 새 제품이라고 해갖고 판매를 했습니다. 새 제품.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제가 작년 8월, 9월 달쯤 해서 이제 한 여름에 해가지고 장마 되게 길었죠. 그때쯤 해갖고 요거하고 또 거의 비슷한 일을 한번 당하게 됩니다. 이 쿠팡을 통해갖고. 사실 제가 쿠팡을 거의 이용을 안 하는데, 가방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그 제품이 미국 본사 사이트에도 없고, 미국 전체에서도 그 제품이 단종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종이 되고, 이제 새로운 시즌 제품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딱 그 제품을 갖다가 딱 사고 싶어 가지고선 어쩔 수 없이 이제 찾다 보니까 쿠팡에서만 쿠팡 직판 제품으로 해가지고선 그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샀는데 어깨끈하고 등판하고 허리 부분 닿는 부분이 다 곰팡이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가방에서 그 부분이 쓰러져 있다는 건 뭘까? 땀이 난 몸에 그 가방을 시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닦지 않고 반품을 그대로 해서 그게 창고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 제품을 쿠팡에서 어떻게 팔았어야 되냐? 반품을 받았으면 본인들이 검수라고 리퍼라고 해서 팔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한테도 새 제품이라고 팔았죠. 물건을 받으니까 곰팡이가 생겨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뭐 환불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쿠팡 측에서 제대로 해결을 해줬지만은 그래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 이런 문제? 검수와 리퍼라는 것을 갖다 표기를 하지 않고 새 제품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렇게 곰팡이가 슬었다라는 거는 창고 자체의 뭐 온도나 습도 조절 같은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용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뭐 이베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제가 계속 잘못 말하네요. 아마존이라든가, 무슨 중국의 징동 뭐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자동화가 굉장히 안 돼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화가 안 돼 있고, 전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뭐 20세기도 아니고 아직까지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하는데, 이 쿠팡에 대해서 반품이 쉽다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는 본인도 리퍼 제품인데 새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 계시는 제품도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된 제품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품을 갖다 쉽게 해줬을 때는 자기들이 그 제품을 전부 리퍼로 팔아야 됩니다. 쿠팡은 지금 유료로 해가지고선 서비스를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거, 로켓 배송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를 따라하고 있냐면은 아마존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쿠팡의 지금 사업 모델 자체는 아마존의 카피캣인데, 카피캣을 카피를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해야 되죠. 리퍼라고 해갖고 이거를 본인들이 손실로 잡고선 들어가야 되는데, 쿠팡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적자가 너무 많습니다. 적자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안을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새 제품이라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더 잡는다 하면은 얘네는 적자가 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장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지금 상태는 유지하자 해갖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 로켓 얘네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큰 문제를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은 얘네 쿠팡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지금 여기에는 37,000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계속 나오는데 5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삼성, 현대차. 자, 직원 수 1위, 2위, 쿠팡이 3위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회사가 5만 명입니다. 자, 이게 다 로켓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로켓 배송. 아마존을 흉내 내려고 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이게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이 자기네 이제 거점 창고들이 곳곳에 있기는 합니다. 곳곳에 있긴 한데, 제가 만약에 캘리포니아에 산다라고 치죠. 캘리포니아에 산다고 치는데, 플로리다에 있는 물건이 저한테 이제 오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물건이 쭉 오게 되는데, 얘가 이제 보통 얼마 정도 걸리냐, 뭐 짧으면 4일에서 길면 14일 정도가 걸립니다. 미국은 땅이 크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냐 하면은 대한민국 영토가 요만합니다. 요만해. 미국 전체 영토에서 따지게 되면은 요만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남북한 합치지 않은 영토 정도 사이즈로 하면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배송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어떻게 하나? 미국인들은 그냥 이게 일상이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는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자, 한국은 어떻죠? 한국은 하루 만에 배송 안 오면은 난리 납니다. 1일 배송을 해야 돼요. 한국은. 왜? 국토가 작으니까 1일 배송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그러겠는데, 얘네들은 이게 일상이 돼 있다 보니까 오케이입니다. 근데 얘들이 유료 서비스를 갖다가 했죠.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유료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던 물건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항공을 갖다가 사용을 해갖고 하루 만에 배송을 해준다. 이런 거를 아마존 프라임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4일에서 14일 걸리던 걸 하루로 한 거죠. 한국에서 이제 쿠팡이 뭐로 하게 되면은 로켓 배송이라는 걸 갖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하루 걸리는 거를 뭐 그날 밤에 갖다 주는 겁니다. 2분의 1일 걸리게 하는 거죠. 자, 일단 이거 큰 의미 없습니다. 14일 정도, 4일에서 14일, 뭐 평균적으로 7에서 14일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하루로 땡겨주는 거랑 하루 걸리는 거를 반나절 걸리게 해주는 거랑 사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한국이 배송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른데 이거를 조금 더 땡긴다? 유료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유료로 한다라고선 해서 쿠팡에서는 이걸로 이제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어, 얘들이 센터를 갖다가 많이 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러고 있으면은 어, 센터를 갖다가 자기네들의 물류센터를 쿠팡에서 굉장히 많이 지어야 되고, 이거를 다 연결할 수 있는 물류망, 즉 배송기사들, 배송 차량과 기사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고용을 해야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 수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다 마이너스가, 회사에서는 이 부분이 다 적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좀 무리한 수를 갖다가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네들한테는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점유율을 잡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 점유율은 높아졌지만은 이것 때문에 적자도 같이 높아졌죠. 적자도 같이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결 방법은 얘들이 딱히 사실은 없는 상태예요. 쿠팡 같은 경우 이게 딱히 해결 방법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얘들이 쿠팡은 아마존의 다 카피캣이죠. 아마존을 갖다가 다 카피를 하는 아마존의 카피캣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뭘 했냐면은 아마존 프라임에서 하고 있는 OTT 서비스를 갖다가 카피를 해서, OTT 서비스를 카피해서 자기들도 이제 쿠팡 플레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내놨는데, 어 사실 이제 쿠팡에서 이제, 자, 요 얘기를 갖다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기로 왔는데, 쿠팡에서 기대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쿠팡 플레이 하나뿐입니다. 왜냐, 쿠팡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대한민국 5천만을 갖다가 상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소비자가 5천만이라고 하죠.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북미뿐만이 아니라 유럽, 아시아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게 했는데, 중국 알리바바 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인구 수십억입니다. 그걸 대상으로 하죠. 자, 5천만 명을 대상으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해외 진출을 해야 됩니다.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데, 해외 진출하려면 또 저만큼 자기네들이 적자를 갖다 또 고생을 또 좀 감안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당장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쿠팡 플레이죠. 가장 빠르게 내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쿠팡 플레이인데, 어, 이 사업을 갖다 진출하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아마존이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이미 넷플릭스라는 게 있고 왓챠라는 게 있고 여기에 웨이브라는 게 등장을 하죠. 웨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OTT 쪽으로 해서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거를 들어갈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모든 제작사, 작가, 감독들은 넷플릭스에 가서 얘를 냅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은 뭐 CJ 계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갖다 찾아가게 되는데, 넷플릭스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사실 재미가 없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런 기획안, 그런 드라마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들어갔을 때 넷플릭스하고 컨셉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작품들 같은 게 나오는데, 요거를 CJ로 들어갈 거를 쿠팡이 잡는 방식을 갖다 택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사랑의 불시착 뭐 이런 작품 같은 경우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CJ하고 공동 제작으로 하기는 괜찮은 작품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쿠팡이 잡아올 수가 있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좀 생각을 굉장히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던데, 쿠팡 오리지널 컨텐츠 1,000억 투자한다 이러죠.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천억 이상, 3천억? 5천억? 한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얘들. 보시게 되면은, 자, 넷플릭스 발, 이렇게 되죠. KT, 4천억 투자, 웨이브, 1,000억 유정, 이러고 있죠. 자, 왓챠, 오리지널 컨텐츠 하기 위해서 3천억을 갖다 때려박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쿠팡, 1,000억 들어가죠. 제일 적은 금액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킹덤 같은 경우에 한 시즌에 해갖고 한 250억 정도가 들어가죠. 자, 요런 거 5편, 넷에서 5편 정도 만들면은 저도 날라갑니다. 다른 회사하고선 콘텐츠 양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양에서 이제 비교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인데,
생각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 훨씬 많이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 투자 비용을 엉뚱한 쪽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얼마 전 MBC 이제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방송이 됐는데 사실 이거 보고 21세기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런 양아치 기업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쿠팡이 있고 판매자, 셀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소비자, 바이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물건을 여기다 위탁을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죠. 그러면 대금을 주고 그 대금을 정산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판매자한테. 근데 쿠팡이 정산을 안 해줍니다. 정산을 너무 늦게 해주죠. 그럼 이 사람들 같은 거 돈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돈 회전이 안 됩니다. 돈 회전이 안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쿠팡 대출업체를 갖다 만들어 갖고 자기들이 받을 이 셀러들 돈입니다. 이 정산 받아야 될 돈은. 근데 여기서 대출을 받으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자가 붙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안 주니까 이 쿠팡에서 만든 대출업체를 통해서 100만 원을 빌리고 11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110만 원을 갚는데 쿠팡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100만 원을 정산을 해주는 거죠.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자 때문에. 이상한 구조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태에서 MBC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놨는데 배송은 로켓인데 정산은 왜 거북일까요? 소상공인 정산 늦어. 배달료도. 이러고 있죠? 자, 이게 거의 공매도 리포트급이에요. 이게. 지금 이 뉴스 같은 경우가 영어로 번역이 돼갖고선 미국에 방송이 됐다. 그러면은 쿠팡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도의 그 공매도 리포트급입니다. 이게 사실. 왜 그러냐? 쿠팡은 지금 얘기 들었던 것처럼 적자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적자가 이만큼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현금이 많았습니다. 이 회사가. 현금이 있다. 현금이 사실 원래부터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닌데 어느 시점부터 해갖고 현금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았는데 이 현금이 이 정상금을 갖다가 주질 않아서 만들어뒀던 그런 현금이다. 만약 진짜 그거다. 이 부분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쿠팡은 사실 이 현금이 없어야 되는 회사죠. 이게 없어야 되는 회사입니다. 이게 왜? 줘야 될 돈을 안 준 거니까 없어야 되는 회사입니다. 이게. 그러면 뭐가 남나? 적자만 남는 회사가 되죠.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 회사를 사실 보고 있다 보면은 쿠팡이라는 회사를 보고 있다면 이렇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 김드라 대표 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 상장한다 이러고 하고 있는데 더 답답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 회사 기사에도 쭉 나와 있을 텐데 자, 엄청나죠. 컬리는 여전한 적적 부담이다. 영업손실 1200에서 누적 적자가 2700억에 달한다 이러고 적혀 있는데 자, 이런 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는데 사실 뭐 아이디어 기존 회사에서 했었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온라인 회사 같은 건 자기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배송을 보내면 됩니다. 근데 이런 샛별 배송, 새벽 배송을 하려고 하면은 전국에 물류센터를 갖다 만들어야 됩니다. 쿠팡이 했던 거랑 똑같죠. 전국에 물류센터를 세워야 되고 자, 엄청난 배송망을 갖춰야 됩니다. 배송기사, 차량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고용을 해갖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누적 적자가 생기는 이유는 끊임없이 사업 확장을 전국망으로 하려고 하면 이걸 계속 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죠? 신세계하고 롯데가 지금 이 서비스 시작했죠. 얘들 같은 경우는 이마트하고 롯데마트를 통한 배송망과 물류망이 이미 있습니다. 큰 투자를 하지 않고 바로 이 사업을 갖다가 장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뛰어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켓컬리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켓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지금 현재로도 없는데 이 두 회사 중에 하나가 이베이를 갖다 먹는다. 그러면은 사실상 얘네는 회사를 접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왜? 회생 가능성이 사실 이 적자를 갖다가 자기들이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이 회사가 회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신세계가 이베이를 먹었다고 하면은 롯데가 마켓컬리를 갖다가 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회생의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현재 상태로 해서 단독 성장을 한다라고 하고 본인의 회사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제2의 이제 쿠팡 사태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다 여기 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손정희 회장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투자를 해갖고 그런데 이 양반은 기업이 성장해서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거에 관심 없습니다. 상장을 통해 갖고 주식을 갖다 팔아서 차익 얻는 거. 이 양반의 관심은 지금 여기에 쏠려 있거든요. 여기에 쏠려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랬죠. 지금 한 게 아니라 이렇다 보니까 이 상장을 통해 가지고선 자기들이 이 가격에 했는데 상장을 통해서 이 가격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이만큼의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 가능성이 없어도 계속해서 막 적자가 어떻게 되던 간에 계속 때려받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지금 높아져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컨텐츠 사업이나 새로운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지금 상태에서 성장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켓컬리까지 들어온다면 더 위험하겠죠.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쿠팡과 마켓컬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손정희라는 사람의 회사에 투자를 해갖고선 수익을 거두려고 하면은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장 전에 주식을 사서 상장 후에 파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자 힘들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상장 후에 사갖고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런 시점에 물려가지고선 이런 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손정 회장 쪽에 투자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적자가 이만큼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새로운 신사업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마켓컬리 미국 진출하려고 하면 지금 때려박은 돈의 10배 이상이 더 때려박아야 됩니다. 적자가 10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안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쪽은.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